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고민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조금 잡아놓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다 몰려 들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거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증시에 있는 돈들이 싸그리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지수가 끌어올라갈 때 제일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 굉장히 무겁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올라갔지만 역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자리, 그리고 지금은 다행스럽게 하락이 아침에는 좀 더 많이 출발했으나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은 600대 628, 아침에는 역시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으나 지금은 약간 회복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안 갈 가능성, 지수는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파란불이다라고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요, 결국에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2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은 엄청 대단한 장세가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금물이라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결국 이런 장세가 반복이 되면은 신풍제약과 신일제약과 같은 그런 기업들을 사게 되고,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이라든지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이 우상향할 때, 야, 내가 지금 종목을 너무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사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내가 옮겨야지 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옮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물려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종목이 물렸다라는 거, 시장에 동떨어진 종목을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혹시나 손실 중이다, 또는 내가 시장하고 좀 안 맞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샀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걸 정리하고 매도하시고 다시 사실 때도 결국은 지금도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사시는, 매수의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결국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칠 수 있는 실력을 조금 키우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가 지금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구리값도 오르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요, 금값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야,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은을 투자해야 되나? 금을 투자해야 되나? 라고 지금 역시 여러분들은 뒷북이라고 하죠. 결국 지금 쫓아가는 걸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에서 32만 원, 33만 원 자꾸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면서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속 그거 끈을 놓지 못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주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배울 때부터,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라고 배웠고요. 비싸게 되었을 때는 내가 산 것보다 비쌌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것이 투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말은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힌트를 드렸습니다. 저는 달러 쪽으로 돈을 이동시키겠다라고 했죠. 아니, 약달러고 지금 달러가 점점 싸지고 저는 1150원 정도까지는 환율상으로도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달러를 왜 사려고 합니까? 저는 쌀 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놔야 나중에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전에 금을 싸게 사놨어야 지금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달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 그런 거 한번 식당에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식당에 가니까 쌀값이 올라서, 배추값이 올라서
가격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품값의 인상,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라든지 또는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요, 자산 긴축과 금리 인상 카드를 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태, 지금 금값과 원자재 상태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역시나 우리가 느끼는 실제 격차,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의 격차와 실제 체감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고요,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갈까를 가지고 돈 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내기를 하지 마시고 잠깐 한 발 뒤떨어져 가지고 쳐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 눈앞만 보고 있다면은, 미시경제만 보고 있다면은 올라가니까 더 사야 돼, 지금 빨리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주식은 평생, 투자는 평생 해 나갈 거기 때문에 평생 싸게 사서 평생 비싸게 파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 되는 게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가까이만 본다면 당연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멀리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제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이 시기는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연준에서 나오던 그런 재정 정책들과 우리나라에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는 말은 눈앞에 보고 있는 지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연준에서 하는 내용과 양적 완화 정책, 달러, 금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차트라던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멀리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은 현금화를 해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를 싸게 사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달러를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 전략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전략과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뭘 바라고 지금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삼성전자 가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여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는 시장이다. 자칫 잘못한다면 지금 눈먼 돈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온 초심자의 돈들을 가만히 놔두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게 되면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주식을 해왔던 사람들이었나? 과연 주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나? 를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지금 들어와 있는 돈 굉장히 갈취하기 쉬운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서 매매하는 거 좋을지 모릅니다. 저는 삼성전자 예나 지금이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고평가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공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게 될 때는 삼성전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살 건가? 안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OCI가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나는 OCI를 좋게 보고 있지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풍제약도 좋은 건 알겠지만 급등하고 나면 나는 사질 않겠다.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 메리트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양한 다른 종목을 투자할 것들이 많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실적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데, 실적이 분명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시진 않으셨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내 계좌의 안정성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책임과 모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내 계좌의 모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시고 조금 더 의젓한 모습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